자,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보실 건데 일단 다른 시황 분위기라던가 전체적인 종목 흐름을 제외하고 우리 이번에 남북 경협이라는 이 테마 하나만 딱 놓고 보자고.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 전쟁을 로우킹 대응하겠다. 즉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숨통을 조일 것이고 느긋하게 지켜볼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란의 전례 없는 경제 전쟁을 예고라고 하면서 이전처럼 뭐 폭격을 하겠다거나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거나 이런 강경 발언들 대신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쪽으로 가는 중이거든. 이렇게 되면 이란 전쟁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에 대한 관심을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바로 북한 돼지 김정은이한테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번 남북 경협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 김정은이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아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연내에 만나겠다. 구체적인 기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버립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북한 너네 무조건 비핵화해 아니면은 군물도 없어.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그냥 삐져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1차 남북 경협은 쇼였잖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지. 근데 이번엔 어때요? 한미 군사훈련까지 축소를 해주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방한 당시에 우리나라한테 핵잠수함 개발 허가해줬죠. 그때부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게 우리한테 핵잠수함을 허가해줬다는 건 북한을 아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도와 같다. 그거 아니면 이거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기 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오갈 확률이 높고 이 남북 경협이라는 테마의 파워도 훨씬 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면서 강해지겠죠. 그래서 일기 때는 단순히 대충 남북 경협하면은 이런 거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대충 뭐 서로 뭘 할 수 있겠다. 진짜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철도면 철도 관련주가 막 우르 튀어나오고 지하 자원 광물 개발 이런 소리 나면 그냥 광물 관련 주들이 이제 우르 튀어나오고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2차 경협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고 그래서 누가 돈 벌 건데 어떤 기업이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건데 계산기 두드리는 데까지 가는 그런 구체적인 남북 경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기 때 보시면은 현대제철이랑 포스코홀딩스 뉴스를 볼게요. 2018년도 당시 뉴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남북 경협 가시화 최대 수혜주.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제철 북한 철강시장 개방 수혜주.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현대제철 남북 경협 철도 사업 본격화 수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확실한 남북 경협주라는 걸 인증을 해줬잖아. 솔직히 아산 정주영 회장님 회사인데 그냥 간판에 현대 붙어 있으면 일단 남북 경협으로 봐야지. 그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철강업계에 큰 기회가 될 거다. 사업 구체화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TF 태스크포스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 반도체, AI, 뭐 건설, 방산, 조선, 에너지 다 좋은데요. 확실하게 정답이 나왔잖아. 연말에 김정은이 만나러 갈 거래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11월 달에 만나겠다는 소리가 정말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보시면은 9월 24일 날 뭐가 있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이 미국 방문하고 나면 이후에 김정은 얼굴 보겠다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겠죠. 원래 큰일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이제 짜잘부리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9월 말에서 11월 달까지 요때쯤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지금은 약간 이제 일기 때 남북 경협 일단은 그때 당시에 남북 경협주 뭐 있었지? 이러고 이제 급하게 인디에프 대하, TI 이런 애들이 떴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단계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남북 경협 누가 어떤 기업이 이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 그게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진짜 남북 경협주는 이제 우량주 쪽으로 기웃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차트 보면서 2018년 남북 경협 방시나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해 드릴 거고 맥점까지 차트에서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남북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좀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스만 골라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은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남북 경협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보실 건데 이게 테마도 흐름이란 게 있어요. 트럼프 일기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이 회사에서 할 거야. 딱딱 계산기로 숫자가 나온 상태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남북 경협으로 엮였던 종목들이 훨씬 먼저 출발을 하고 대아티아의 뭐 경농, 조비, 뭐 인제프, 뭐 이런 거 신원갭, 신원 뭐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작전주처럼 시총이 가벼운 애들 위주로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 근데 2기 때는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이 철도면 철도, 광물이면 광물, 이 사업, 그래서 어느 회사가 맡아서 할 건데 누가 돈을 벌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와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1기 때처럼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아무나 그냥 다 남북 경협조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번 코스피 상승장처럼 확실하게 실체가 있고 여기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테마가 바뀐다고. 1기 때는 뭐다? 잡주들, 시총 가벼운 저기 이제 작전주 같은 것들, 그런 애들이 막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고 2기 때는 실체가 있는 우량주들 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욱이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같은 우량주를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차트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현대제철입니다. 오늘 종가는 좀 아쉽게 음봉 캔들 마무리를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렇잖아. 지금 추세가 요런 식으로 추세선 몇 개 그어보면 어때요? 이제는 남아있는 게 이런 추세를 돌파해서 장기평선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평선 다시 돌파하면서 지금 급하게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제 대우건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우건설도 하루 종일 내려오다가 추세 반전 한번 딱 나오고 장기평선에서 이탈 재돌파 지지반드, 요거 이제 그 부셨던 차트를 다시 만들어주면서 이때부터 그냥 10배가 넘도록 이제 널뛰기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현대제철 같은 이런 남북 경협주를 10배 이상 뭐 혹은 몇 배 이상 띄워줄 수 있는 재료는 뭐다? 이제 남북 경협이라 이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월봉 캔들부터 볼게요. 이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일단은 월봉상 장기평선 있죠. 224일선입니다. 요거 이탈했다가 재돌파 한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해주고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3중 바닥을 잘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여기서부터 남은 건 뭐예요? 월봉상 장기평선 돌파, 지지, 반등. 그 다음은 이제 전고점까지. 진짜 이런 차트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간다 그래도 결국에 싼 종목들에서 지금 저평가되고 싼 종목들에서 기회가 나온다. 물론 이 철강 사업 자체가 중국의 어떤 그 저가 덤핑 공세로 인해서 뭐 이제 좀 철강이라던가 석유 화학 공업이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덤핑 관세라던가 이런 걸로 보호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그 1차 남북 경협 때 현대제철의 기업 가치가 7조 몇 천억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7조 몇 천억이 올라갔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거든요. 여기서 어차피 일기 때랑 비슷한 소리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3조 7천억이라는 시총에서 7조에 그때보다 원자재 값도 얼마나 올랐냐. 그죠? 그렇게 되면은 한 10조 정도가 이야기가 나올 거라면 요새 뭐 AI들 보면 5조, 10조 우습잖아.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7조에서 1기 때처럼 7조에서 거기서 이제 원자재 상승가까지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한 10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더해진다 라고 발표가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일단 3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당가 3만 원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제 뭐 한 10만 원 찍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해봐야 이제 다음 매물대 가장 강력한 매물대봐 딱 여기거든. 그게 마침 한 8만 원에서 8만 9천 원대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얼마다? 3배예요. 딱 3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트만 보시면은 지금 당장이야. 모든 코스피들이 6월 25일 날부터 내려왔죠. 왜? 반도체가 그때부터 멱살을 잡고 탁 끌고 내려왔거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224일 장기 평선 기준으로 이 밑으로 끌려 내려왔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21선에 돌파 지지반 등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 잠깐 만들어주다가 이 구름대, 파란색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고 이 구름대를 써먹으면서 다시 위에 있는 장기 평선까지 올라가주는 1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미 뭐 건설이라던가 다른 섹터들은 다 224일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턱걸이 하고 있잖아. 반도체라던가 이런 애들, 그죠? 장기 평선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철강은 지금 어떻다? 이제 막 21선 이렇게 반등하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사야 돼? 다른 거 올라가는 거, 야, 저거 반도체 오늘 사야 되나? 아니면 뭐 건설 쪽 오늘 사야 돼? 그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싼 거 사야 돼요. 싼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먹어도 이게 수익률이 얼마냐? 28,000원인데요. 여기서 장기평선까지면 대충 33,000원 찍어놓고 시작한단 말이지. 주당 5,000원이면요. 여러분들 지금 한 20%는 거저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수익을 먼저 이제 단기 스윙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게 원래 남북 경협이잖아. 사실상 무조건 역될 거거든. 그래서 이 장기평선 기준으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다시 밑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주다가 재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평선 자체를 아예 강하게 뚫고 나서 중간 매물대 있죠. 여기쯤에서 머리 박고 장기평선 근처에서 이제 마지막 눌림목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다가 연말에 이제 뭐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금리 인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동성과 이 남북 경협이 겹치면서 시너지가 엄청나게 되겠죠. 장기평선 위에서 뜨기 시작하는 요 타점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 두 가지 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장기평선 맞고 떨어져서 이 밑에서 눌림목 만들다가 다시 장기평선 돌파해주는 요 타점이라, 지금 당장에 장기평선 위로 올라가서 이 위에서 이 직전 매물대 중단 매물대랑 맞아 떨어져서 장기평선 위에서 이제 눌림목을 만들어주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두 가지. 요 두 가지 타점. 이것만 이제 잘 쪼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지금 뭐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웬만하면 뭐 한 달 정도 내가 매집해 보겠다 이 생각으로 21선 근처에서 딱딱 붙어줄 때마다, 혹은 21선 조금씩 이탈해 줄 때마다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금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원래 가장 큰 거래량이 여기서 튀어나왔잖아. 그죠? 이게 이때 당시에 뭐였냐면 그 특수 철강을, 신소재 철강을 한 게 만들었다 그랬나?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특수 철강을 하나 신소재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날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쭉쭉쭉 내려오고 장기평선까지 지금 이탈하는 요 상태까지 왔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결국은 여기서 나왔던 이 가장 큰 이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서 떴던 거는요, 직전에 나왔던 요 매물대 소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다? 다시 장기평선 재돌파, 지지반 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남북 경협을 타고 결국은 가장 두꺼운 매물대 있죠. 이런 두꺼운 매물대들, 이거 찾으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충 끄어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00원에서 한 8만원까지 시세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란 말이야. 그리고 월봉 캔들 가서 초장기로 본다? 사실상 월봉상 장기평선까지 이제 돌파를 하고 이 위에서부터 이게 출발선이거든요. 이게 진짜 출발선입니다. 이런 그림 나오면 야, 밑에서 되돌아보니까 삼중바닥까지 찍어주고 장기평선을 이탈했다가 재돌파하고 지지반등 해줬네? 야, 이게 여기가 출발선이었네.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요? 직전 고점까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야. 평단가 2만 얼마 맞춰놓고 혹은 3만 원 맞춰놓고 전고점이 14만 9천, 한 15만 원쯤 되는데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차트가 결이 좀 달라. 왜냐? 여기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 직전까지는 뭐예요? 기존 하락 채널을 형성을 해주다가 여기서 완전히 기존 하락 채널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지지 반등했어. 여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큰 시세가 나오잖아. 근데 그 큰 시세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때? 헤드앤숄더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만들어주면서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재료도 없고 그냥 뭐 죽은 차트 같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야지. 어디까지? 태초마을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쭉 밀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다? 셀트리온 있잖아.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주 설명드릴 때 셀트리온 차트 설명드리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오른쪽 어깨가 나온 이후에 여기서 눌림목 그려주다가 연말에 날개가 나오면서 이 오른쪽 어깨의 고점을 넘겨주는 이런 차트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헤드앤숄더 나오고 나서 잘 되는 차트가 어떠냐면 여기서 눌림목 만들어주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그냥 이제 머리통을 넘겨버리는 이런 차트로 가버린다고. 지금 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 얘는 남북 경협과 유가 하락을 동반한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이 결국 금리 인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음 장세는 유동성 장세까지 합쳐질 거기 때문에 결국 뭐다? 남북 경협과 유동성 장세가 합쳐지면 이거는 뭐 무적이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이야. 뭐 이제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기준으로 해서 당장은 이렇게 이 구름대를 써먹으면서 바로 위에 보이는 224일 단기평선 있죠. 여기 근처까지 가는 걸 목적으로 단기 단타로 써먹어야 돼. 진또배기 매수 타점은 어디서 나온다? 장기평선을 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눌림목을 얘 같은 경우는 구름대 안에서 눌림목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은 아예 장기평선을 튀어넘어서 이제 얘도 중간 매물대 있잖아. 이런 데서 부딪히고 구름대 안에서 한 번 더 눌림목을 장기평선 위에서 만들어주고 연말에 이렇게 출발을 해주는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정배라고. 아시겠죠? 결국은 뭐다? 타점은 두 개예요.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잘 쪼고 계시면 된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현금이에요. 타점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라고.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뒤쪽은 다 광고니까 그냥 나가주시면 돼요.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남북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중에 나는 좀 시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뉴스만 골라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시장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당장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어보고 싶다. 또 해당 종목의 타점이라던가 대응도 실시간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의견까지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은 영상 하단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실 때 남북 경협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이랑 장 마감 직전에 시초가 단타랑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입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부 이제 선별을 해서 의견 내드리고 있어요. 오전 9시쯤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도록 괜찮은 종목들 있죠. 선별을 해서 의견 다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를 하셔도 아침이랑 오후 시간 하루에 2번씩 편하게 수익 챙겨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다. 특히 이렇게 의견 드리고 나서 장중에 매수 타점 잡기 또 쉬우시라고 꼼꼼하게 귀신같이 이제 눌림목 나올 때마다 체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거나 사자마자 내려가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 하신다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까지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장중에 타점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시초가, 종가 베팅 하루에 2번씩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시트 작성을 해주시면서 개장 전 1시간 안에 끝내는 시초가 매매, 장 마감 10분 전 내일까지만 보는 종가 베팅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